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 PD입니다. 캐딜락 리릭이에요. 리릭. 캐딜락의 첫 번째 전기차고요. 야, 이거 국내 들어온다고 한 지가 1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드디어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도산대로에 있는 하우스 오브 GM, 원래 그 GM 차량들 전시해뒀던 그 공간인데 한 달 동안 캐딜락 리릭을 위한 특별 전시 공간으로서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사전에 신청하시면 리릭을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이 리릭 어떻게 생긴 차인지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이 차량이 과연 어떤 차량들과 동급의 차량인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 차량들과 비교를 해봤는데 되게 독특해요. 전체적인 실루엣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보면요, 차가 무지하게 길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참고로 가격이 공개가 됐는데 가격이 1억 696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대충 이 세그먼트에서 경쟁할 수 있는 차가 벤츠의 EQE SUV 있을 거고요, 아우디의 e-tron, BMW iX, 근데 iX까지 가면 거의 5천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걔네들은 진짜 SUV 형태의 스타일이거든요. 얘는요, 그들에 비해서 전장이 훨씬 길고 전고가 낮아요. 그래서 일단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QE 있잖아요, 전장이 12.5cm, 125mm가 더 깁니다. 이 차량 전장이요 5mm 부족한 5m예요. 그리고 전고 같은 경우에 1640, EQE SUV와 비교한다고 하면은 45mm가 더 낮습니다. 이 차량에 비해서 전고가 높은 동급의 SUV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근데 이 차보다 전장이 짧은 SUV도 없어요. 차를 무지하게 길고 무지하게 낮게 만들어놨다는 거거든요. 낮은 것도 뭐 거의 한 5cm씩 차이가 나니까, 심지어 전폭도 다른 차들에 비하면 좀 넓은 편이에요. 이 차량보다 전폭이 조금 넓은 차량 모델 X 정도 있네요. 19mm.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전고가 낮고 전장이 길고 전폭이 넓으면은 차가 무지하게 스포티해 보인다고. 딱 리릭이 그런 차 같거든요. 5m면은 사실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물로 보면 차 진짜 길어 보여요.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세그먼트와 놓고 비교하자고 하면은 이 차가 대체 무슨 세그먼트일까 좀 아리송하죠. 다른 차들하고는 비례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리니까 눈에 상당히 많이 띕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우디나 캐딜락 같이 그릴이 상징이 되는 브랜드들이 몇 군데 있어요. 캐딜락 역시 오각형 형태의 엄청나게 큰 그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크롬 들어가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그릴이었단 말이에요. 그 그릴을 전기차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라이팅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가장자리 쪽에는 날개가 뻗쳐진 듯한 디자인 되어 있고, 엠블럼도 조명이 들어가면서 은은하게 빛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존의 캐딜락 엠블럼이 막 여기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트렌드에 맞춰서 투명하게 그리고 빛이 나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릭에서 좀 많이 보실 수 있는 디자인이 이 세모 디자인이거든요. 세모 디자인. 그릴 부분에도 쭉 둘러져 있지만 실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좀 BMW에서 봤었던 비슷한 디자인 쪽으로 가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양 모서리 끝쪽에 세로로 길게 뻗어 있는 이 라이트 디자인, 캐딜락에서 쭉 봤었던 디자인이잖아요. 최근에 기아가 스타맵 시그니처라는 디자인을 쓰면서 수직과 수평의 조화, 이런 디자인을 쓰고 있는데 사실 그의 원조격은 캐딜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등이 들어가냐면요, 방향지시 등이 들어갑니다. 방향지시등 가로, 라이트, 세로 하면서 캐딜락의 수평과 수직의 라이팅 디자인 그대로 가져온 거 보실 수 있죠. 시퀀셜 타입으로 스르륵 스르륵 하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사라지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치 이쪽에 공기 흡입구 같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쪽은 다 막혀져 있는 그냥 장식 형태의 디자인이고, 배터리와 모터에 열을 식혀주는 부분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기차니까 사실 그렇게 열 관리를 해줘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내연 기관 실의 캐딜락의 디자인을 전기차 시대에 맞게 유지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새롭게 리터칭을 하면서 앞에 오버행을 보면은 극단적으로 짧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휠하우스에서 앞문 쪽까지의 길이, 이쪽의 길이도 상당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의 휠 베이스가 3095. 우리 아이오닉5의 휠 베이스가 되게 길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걔보다 휠 베이스가 10cm가 더 긴 거예요. 클래딩 부분, 그 다음에
측면의 하단 부분 이런 데는 전부 다 블랙 하이글로시로 감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고가 그렇게 높은 차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의 클래딩을 씀으로 인해서 차량의 전고를 조금 더 낮게 스포티하게 보이는 그런 디자인적인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도어 캐치가 이 반대쪽으로 당겨서 열잖아요. 근데 얘는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열도록 되어 있어요. 딱히 이질감이 느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차가 길어서 그런지 문짝의 무게도 제법 무겁네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되게 고급차의 묵직함이 좀 느껴지긴 합니다. 측면부에서 아주 센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차량이 전면부도 그렇지만 후면부도 되게 화려하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되게 날이 선 좀 센 캐릭터 라인을 넣었으면은 아마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좀 조잡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측면의 디자인은 한 이 정도로 마감한 것만으로도 괜찮다. 리릭을 대표하는 가장 특징적인 디자인 부분이라고 하면 저는 후면부를 꼽을 것 같거든요. 이런 디자인 보신 적 있으세요? 리어램프가 측면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디자인? 루프가 C필러 쪽으로 가면서 낮아지잖아요. 리어 윙을 우리가 배제하고 본다고 하면은 천장이 거의 뒷유리창까지 굴곡 없이 쭉 내려온 형태의 디자인이거든요. 리어 램프의 디자인을 이렇게 딱 꺾이게 만들면서 약간은 세단 같은 눈속임을 주기도 하죠. 위에 이 등 때문에 와이퍼가 위쪽에도 있을 공간은 없을 것 같아서 와이퍼는 따로 없을 것 같은데 눕혀지는 각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와이퍼가 없어도 빗물이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리어 윙이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죠. 리어 윙도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 있는데 이 블랙 하이글로시가 윈도우의 크롬 라인과 쭉 연결돼서 이쪽에서 블랙 하이글로시로 바꾸면서 나오는 라인이거든요. 뒷유리창이 확장되는 느낌의 디자인을 가져간 걸 볼 수 있고, 측면에서 꺾여 내려갔던 리어 램프도 쭉 연결돼서 이 리어 윙 바로 아래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리어 램프가 세로형으로 딱 박혀져 있어서 기존의 캐딜락 모델들의 그 세로형 램프 디자인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방향지시등 아까 전에 시퀀셜 타입이었잖아요. 스르륵 스르륵한 타입. 후면부도 시퀀셜 타입인데 이게 미국에서 수입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호박색 등이 아니라 빨간색 브레이크 등으로 방향지시등 되어 있거든요. 역시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스르륵 스르륵 하는 시퀀셜 타입입니다. 제동등 쪽도 깜빡깜빡하는 거 보실 수 있죠.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됐던 클래딩이 후면부 쪽으로 쭉 이어져 오면서 뒷범퍼 전체가 블랙 하이글로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후진등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것 같네요. 범퍼 아래쪽에. 우리가 미국산 고급차라고 하면 연상되는 게 뭔가 좀 블링블링한 거잖아요. 크롬이 됐든 뭐가 됐든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게 미국의 고급차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릭 같은 경우에는 크롬과 블랙 하이글로시의 소재가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디자인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시2 휠이 길다 그랬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면적이 넓은데 충전구입니다. 충전구. 운전석 앞쪽에 있고요. 여기 있는 캐딜락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고속 충전할 수 있는 것들 보이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닫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럭셔리카잖아요. 고급차인데 딱 눌러서 열릴 때 조금 덜렁덜렁한 느낌? 조금 덜렁덜렁한 느낌? 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을 형상화한 형태의 핀 타입 휠이 들어갔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65/50에 20인치. 20인치의 휠 사이즈랑 이 차량의 출력이 500마력이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타이어의 두께는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전비랑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미쉐린 프라이머시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갔네요. 참고로 리릭은 국내 단일 트림으로 들어옵니다. 스포츠라는 트림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미국 캐딜락에서도 가장 높은 트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높고 가장 비싼 리릭이 국내에 들어온다. 500마력이라는 출력을 얘기한 김에 이 차량의 스펙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얼티엄 플랫폼이 들어갔습니다. 쉐보레 블레이저 EV라든가 이코녹스 EV 이런 차량에도 들어가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102kWh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이 합작해서 개발한 배터리가 들어가게 돼서 일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한 거리는 국내에서 460
95km로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인증받은 주행 가능 거리는 300km가 조금 안 되긴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4륜 구동 사양이에요. 그러니까 전륜에도 전기 모터가 있고 후륜에도 전기 모터가 있는 듀얼 모터 사양이고요. 그로 인해서 내는 최고 출력이 500마력, 최대 토크가 62.2kg 포스 미터입니다.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이 차가 그 어떤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와 비교해서 봤을 때에도 비교가 하기가 어렵다, 뭔가 좀 독특한 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가격대 성능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1억 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격대에 좀 근접한 차가 그나마 EQ이거든요. 1억 900만 원.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싱글 모터예요. 이트론 1억 1,800만 원. 듀얼 모터임에도 불구하고 360마력, 출력이 조금 낮죠. iX 정도가 돼야지 리릭과 비슷한 출력, 리릭보다 조금 출력이 높아요. 근데 iX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5천만 원이 비싸단 말이에요. 글쎄요, 1억을 넘는 전기차의 가성비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성능 대 가성비는 리릭만한 차를 아직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모델 X 같은 경우에도 그냥 듀얼 모터 모델이 1억 2,800이니까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102kWh라는 큰 배터리를 얹고 있으니까 충전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이 차량 최대로 충전량 받아들일 수 있는 게 190kW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800V 쓰는 EGMP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이긴 하죠. ST1 같은 경우가 최고로 충전되던 속도가 한 223kW 정도 됐으니까 만약에 190kW 고직 그대로 충전이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주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량 10분 충전하면 120km 정도 주행 가능하다고 하고요. 제가 대충 계산해 봤을 때는 배터리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대충 한 30분 정도면은 충전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공간에 대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보닛의 길이가 제법 긴 편이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에 트렁크가 들어갔으면은 공간이 엄청 클 것 같은데 안에 마감 되게 잘 해놨어요. 독일산의 좀 고급 전기차들도 보통 이렇게까지 마감을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아니면 아예 보닛이 열리지 않거나. 그런데 열리지 않아요. 네, 트렁크는 없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인테리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묵직한 문을 잡아당기면 다른 캐딜락 모델에서 봤었던 상당히 익숙한 대시보드 디자인과 플로팅 타입의 센터 콘솔, 이런 것들 전기차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캐딜락의 디자인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일단 차량에 한번 올라타 보겠습니다. 크게 불편함 없이 일단 앉았습니다.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봤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전면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상당히 큰 디스플레이죠. 통합형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33인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에스컬레이드에서 봤었던 상당히 그 큰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작아요.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간 게 38인치, 얘가 33인치. 그런데 구성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센터 디스플레이 있고 계기판이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류들 터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재 같은 것들을 만져보시면요, 오, 이거는 진짜 금속 소재 같네, 알루미늄 소재 같은데 되게 고급스러운 소재감이 돋보입니다. 블랙하이 글로시 스틸 느낌 소재. 그다음에 이거는 우드 패턴이에요. 자세하게 보시면은 어두운 색상의 우드 패턴이고, 크러쉬 패드 부분은 가죽보다는 우레탄 폼을 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법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이쪽도 우드 트림 썼어요. 우드 트림 썼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아까 BMW랑 조금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삼각형 패턴들 쭉 있는 거 보이시죠? 이쪽은 가죽인 것 같고 이쪽도 가죽인 것 같고, 이런 버튼류들의 마감 하나 허투루 한 게 없어요. 되게 다 고급지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송풍 줄이는 이런 것도 조작감 나쁘지 않아요. 실내 도어 캐치가 이거예요. 이거 되게 큰 알루미늄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금속 소재는 아닌 것 같거든요. 차갑지가 않아. 금속 소재로 하면은 여기가 너무 뜨겁거나 차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금속 소재 느낌이 나게 도색만 한 것 같아요. 소재는 진짜 고급스러워요. 미국 차들이 이런 고급 차들에 있어서는 절대 소재 안 아끼거든요. 스티어링 휠의 직경은 제법 큰 편인 것 같습니다. 좀 미국 차다운 사이즈고 각종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류들이 마련되어 있죠. 햅틱 반응이 되는 터치 형태네요. 왼쪽에 있는 게 방향 지시등하고 와이퍼를 관장하는 거고, 벤츠와 비슷한 위치에 기어 노브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에 있는 이 컨트롤러는 아마 센터 디스플레이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조작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컨트롤러 돌리니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는 세워서 쓰는 거, GM은 이 방식을 되게 잘 고수하더라고요. 이거 C타입 충전기 같은데 약간 좀 뜬금없는 위치에 있긴 하네요. 어쨌든 C타입 충전기 있고,
요 안쪽에도 C타입 있고 12V도 있고요. 이쪽에도 C타입 단자 따로 있네요. 이 부분도 되게 고급스럽게 마감 잘 해놨네요. 그리고 이쪽 바닥도 약간은 가죽 질감이 느껴지는 소재로 했습니다. 아래쪽에 공간이 제법 크기 때문에 뭐 가방이나 이런 거 놓기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는 어떻게 여나요? 글로브 박스 여는 것도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네요. 글로브 박스의 크기는 아주 그렇게 크진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전자식 룸미러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3100짜리 휠 베이스는 얼마나 큰지 한번 뒷좌석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 2열로 가보겠습니다. 와, 레그룸이 주먹 하나, 두 개 반? 전기차기 때문에 바닥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얘는 휠 베이스를 이렇게 길게 뽑아내니까 발이 좀 앞쪽으로 향하게 됐거든요. 그냥 주먹 수치로만 봤을 때 레그룸의 공간이 뭐야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공간감은 광활하다 못해 거의 운동장 같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넓어요. 시트도 한 뼘, 두 뼘 반 이상의 상당히 푹신푹신하거든요. 푹신푹신하고 넓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기대면은 살짝 걸리는, 살짝 천장에 머리가 걸리는, 이쪽이 아마 전동식 트렁크 경첩이라든가 모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튀어나온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았을 때 뒷머리가 살짝 걸리긴 하네요. 그리고 시트 리클라이닝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제일 세웠을 때, 그 다음 끝. 시트를 눕힐 수 있는 각도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 리클라이닝을 할 수 있는 레버가 이쪽에 있어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앉아서 이거를 조절하기에도 조금 불편한 느낌은 있는 부분이 있죠. 넓은 센터 암레스트가 달려져 있고요. 컵홀더 장착되어 있고, 뒷좌석을 위한 별도의 공조장치 달려져 있습니다. 열선 시트는 마련되어져 있는데 통풍 시트는 없어요. 시트백 포켓은 되게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잘 마감되어 있고요. 썬루프가 되게 넓다 정도? 그것 말고는 뒷좌석에 생각보다 뭐가 없긴 해요. 이 차가 되게 전장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그래도 하다못해 이 뒷좌석에 독립식 디스플레이 같은 거라도 하나 달려져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부재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 건데, 캐딜락 로고 누르시면은 전동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 전장이 엄청나게 긴 만큼 트렁크의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밑바닥 들춰보시면은 배기가 없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도 엄청나게 깊은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조금 더 들춰보면은 여기에도 여분의 수납 공간이 조금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덮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수동식입니다. 수동식으로 되어 있고, 뭐 당연히 떼어낼 수 있겠죠. 지금 전시 차량이니까 제가 따로 떼어내 보진 않을게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버튼이 하나 있어서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시트 접혀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이게 전동식은 아니라서요, 접을 때는 제가 직접 가서 접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폴딩 했을 때 공간을 보시게 되면은 트렁크 바닥과 2열 시트 뒤쪽에 약간의 경사도가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전장이 크니까 공간 자체는 엄청나네요. 이렇게 해서 하우스 오브 GM에서 리릭 실물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만 살펴봤을 때 되게 장단이 뚜렷해 보이는 차량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승해 보면 조금 더 달라지겠죠. 일단은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프리미엄 브랜드의 다른 차량들 중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안에 들어가 있는 내장재, 소재들이 정말 좋습니다. 차 크기가 엄청 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공간 엄청나게 크고요. 조금 아쉬운 거라고 하면은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것과 공간 대비해서 2열 공간의 편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시승 행사 가서 차량 직접 타보면서 더 자세하게 전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법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